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연말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까지 확대돼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의 일탈, 그런데 마약, 성접대,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 탈세, 경찰과의 유착, 각종 범죄가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사태를 마치 예견이라도 했듯이 벌써 3년 전에 6개월 동안 강남의 유흥주점 또 클럽 일대를 잠입 취재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 작가가 있네요. 바로 소설 메이드 인 강남을 쓴 주원규 작가인데요. 오늘 주원규 작가 초대해서 이 버닝썬 게이트 정말 현장에서 보니까 사실인지 어쩐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규 작가는 2002년 칼이란 단편으로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고 2009년 열외인종 잔혹사란 작품으로 14회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소설가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장편소설 반인간선언, 크리스마스 캐럴, 막루, 너머의 세상, 광신자들, 청소년 소설 아지트, 주유천하 탐정기를 집필했고요. 에세이 황홀하거나 불량하거나, 평론집 성역과 바벨, 번역서 원전으로 읽는 탈무드 등도 출간했습니다. 또 2017년에는 TVN 드라마 아르곤을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주원규 작가는 현재 목사로 성서 원문에 입각한 정교하고 의미론적인 성경 연구를 추구하는 동서말씀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개월 동안 강남클럽 일대를 잠입 취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 메이드 인 강남을 출간했습니다. 네, 메이드 인 강남의 작가 주원규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원규입니다. 네. 목사님이세요? 네. 겸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 겸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목사님 가운데 책 많이 쓰신 분, 스님 가운데 책 많이 쓰신 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웬 강남 클럽 일대 잠입 취재? 네. 목사님들은 술, 담배도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저도 건강상 술, 담배를 못 하는 편인데요. 아니, 그런데 웬 이 강남 클럽?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3년 전? 네, 3년 전에 2016년 한 3월부터 6개월간 정도 이제 잡입 취재라는 형식으로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 동기가 소설을 쓰려는 목적은 처음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2012년부터 가출 청소년들이나 청소년 교정시설 곧 소년원이라고 하는 곳의 아이들을 글쓰기 지도하거나 검정고시 지원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 겨울부터 아이들이 한두 명씩 이제 연락이 자발적으로 끊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한 친구한테 연락을 닿았더니 강남에서 클럽에서 일을 하면은 어디서 술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 100배 이상의 돈을 번다. 이런 말들을 들어서 그냥 술집 아르바이트보다 그런 아이트보다는 좋게 50배에서 100배 이상을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제 상식으로는 클럽은 남녀가 만나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곳인데 거기서 무슨 돈이 번다는 걸까? 그렇죠. 그런 것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그 신변과 안전이 좀 염려되기도 해서 이제 강남의 클럽을 찾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르치던 그 청소년들을 찾으러 다닌 거군요. 어떻게 보면. 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돌려 오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그래서 실제 찾았어요? 네, 제가 이제 연락이 두절된 친구들이 남자아이들 5명, 여자아이들 15명이었는데요. 네. 17명 정도는 다 만났던 것 같습니다. 강남 일대의 클럽에서요. 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던가요? 그 아이들이? 네. 이제 주로 남자아이들은
클럽에서 이제 크고 작은 폭행이나 소동들을 막아주는 가드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기도. 네, 기도라고도 옛날에 그렇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가드란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자 친구들 아이들은 좀 안타깝게도 성매매에 이용되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로 투입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연락 닿았던 뭐 50배, 100배 돈을 번다는 게 네. 성매매를 통해서. 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불법 성매매였던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던 청소년들을 다시 만나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이제 돌아가자. 네, 네. 그거 하러 들어가셨던 거 아니에요? 네, 처음 근데 그거 목적은 하러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잠입 취재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아이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단순히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간신히 연락을 닿았던 남자, 그 가드 일을 보고 있는 친구만 만났었지 실제로 그 아이들이 강남에 있다고는 들었지만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기에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드 친구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너희들이 클럽 안에서 일명 콜카라고 2차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동시켜주고 운반시켜주는 운전기사 일이 있는데 콜카? 네. 그게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거기 안에서 클럽 일대에서 대리운전이나 발레 파킹을 해주는 콜뜨기라는 기사분들이 계시고요. 네. 콜카는 이제 클럽의 관계자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기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동네 형이니까 정네 형이라고 좀 소개시켜줘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삼고초려 끝에 그 부탁을 승낙받아서 콜카이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콜카 운전사가 하는 일은 강남 클럽에서 남성 고객이 성매매하는 여성을 만나면 주로 남성 고객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태우고 클럽에서 2차 오피스텔이나 호텔 혹은 그들이 지정한 개인 주택 같은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그거를 운전해 주는 사람. 네. 그 일을 하다 보니 그 차에 타는 여성들 가운데 그 청소년들이 있더라. 네, 그제야 그 친구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클럽 타임이라고 하죠. 그 클럽 타임에서는 발견되기가 어려웠었고요. 남자 아이들 기도나 가드를 보는 친구들은 발견이 됐지만 여자 아이들이 발견이 안 됐는데 결국 콜카이를 하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불법 성매매에 연루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운전하시는 차에 한때는 선생님이셨는데 그 여성 청소년들이 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처음에는 서로 이제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모른 척 해야겠죠, 절대 모른 척을 했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낮에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숙소라고 표현하는 강남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어서 연락이 닿아서 만나서 조금씩 말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친구들도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두 친구만 돌아왔는데요. 한 친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너무 심한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요. 또 한 친구는 참 말씀드리기 안타깝지만 중절 수술을 너무 많이 강요받고 해서 그쪽에서 쓸모가 없다고 해서 버려진 케이스가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사실 안타깝지만 지금도 그 강남 클럽 혹은 강남 언저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으로? 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15세에서 19세 사이가 제일 많았고요. 다 미성년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증을 그걸 이제 대포카라고 표현해서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용하고 클럽을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네. 그럼 남성 고객들은 그 클럽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통해서 그런 성매매 여성을 부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클럽 안에는 일반 MD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게 남성과 여성분들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옛날 8, 90년대 나이트클럽이나 캬바레에서 부킹이라고 하는 문화처럼 남녀들을 이제 알선해주고 서로 파티 플래닝을 해주는 일반 MD들이 있고요. MD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이렇게 뭐 이제 영업 관리자, 그런 표현으로 그걸 속칭 MD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머천다이저라고 하는 직함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술집에서 사용하는 걸로 적용시킨 알고 거네요. 있습니다. 그 일반 MD는 그렇고. 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속칭 포주 MD나 스카우터 MD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출 청소년 친구들한테 이제 검은 유혹의 손길을 뻗쳐서 너희들이 강남 클럽에서 2, 3년만 고생하면 연예인이 될 수 있다. 강남은 연예기획사가 많기 때문에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은 다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감언이설로 속여서 그 여자 아이들 가출 청소년 친구들을 포섭해서
클럽이라는 플랫폼 안으로 이제 불법 성매매로 투입시켰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포주네요,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착취하는 포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매매 대가일 중에 또 일부 돈을 떼가고 막 그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일부가 아니라 이제 나한테 투자해라라는 명목으로 거의 전액을 착취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런 콜카 운전 기사로 6개월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직종으로도 계셨습니까? 네, 이제 낮에는 그 주류 배달원 알바를 주류 배달원. 네, 그래서 클럽에 이제 주로 양주나 샴페인이 사실 좀 많았고요. 예, 그런 주류를 배달하는 단기 알바를 하면서 클럽 안에서의 사실 마약의 행태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관찰하고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낮에는 이제 제가 학부 때 전기공학을 전공해서 전기 기사로 조명 설치 변경이나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는 내부 설비를 교체하는 그런 알바를 자원해서 투입해서 클럽 안의 구조, 방의 구조라든지 어떻게 동선이 짜려 있는지를 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청소년들 찾기 위한 거였는데 가서 보니 이건 정말 요지경 속이다 싶어서 아예 이걸 그럼 더 좀 취재해서 소설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로 발전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소설은 아니었고 저는 르포르타주나 에세이를 좀 집필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걸 출판사에 찾아가니까 반려하시더라고요.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소설로 집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출판사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다 현실이었다는 거죠? 네, 제가 보고 경험했던 것 그대로 적었었는데 그 적었던 것으로는 뭐 믿기지가 않는다. 영화 같다. 그래서 반려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청소년들의 성매매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이번에 이제 버닝썬 이른바 게이트로까지 가면서 앞에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마약, 뭐 성매매뿐 아니라 성폭행. 그러면 성매매와 성폭행은 엄연히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 네, 맞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탈세의 경찰과의 뭐 연루 여러 가지들이 막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다 현실이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3년 전에 제가 목격했던 그런 현상과 전 동일하고 오히려 조금 더 파편적으로만 드러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들도 많다? 아무래도 저희가 언론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약을 이용한 성매매의 경우는 매매가 아니죠. 성폭행의 경우에 그 수위나 그 잔인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표현하기가 어려웠었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건데요? 일단 사실은 강남권에서의 클럽에서의 좀 악의적인 마약 사용이 이 GHB가 있습니다. 이 물뽕이라는 건데 사실은 마약은 모두 안 좋은 거지만 이 GHB는 사실은 성폭행을 위한 마약이라고 그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성의 정신을 잃게 해서 혼절시켜서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여성에게 사실은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한다든지 강요가 아니겠죠. 혼절한 상태에서 벌이게 되고 그거를 또 불법 촬영해서 그들끼리 유통하고 돌려보고 그러한 행동들을 사실은 스페셜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자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건 그 클럽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클럽 안에서 이제 VVIP 네트워킹들의 멤버십이 이제 성매수 고객이나 혹은 일반 여성 고객들을 포섭해서 GHB를 약에 술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하고 혼절시킨 다음에 자신들만이 사실은 보고 있는 제가 콜카이를 경험했을 때 있는 2차 성매매 장소들로 이동해서 이제 클럽에서 죄송합니다. 먹잇감을 물색하고 2차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는 그러한 패턴을 반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클럽 안에는 또 별도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방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클럽 내부에도 이제 VIP 룸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클럽 안에서도 성폭행이나 사실 성매매 그리고 죄송한 표현인데 집단 성매매 같은 부분들도 벌어졌던 부분들이 왕왕 목격되었고요. 집단 성매매. 네, 그리고 집단적 성폭행도 있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여성의 혼절한 여성 한 명을 두고 남자 고객, 성매수 고객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한 3-4명이 달려드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왕왕 목격되었을 때 정서적 충격은 너무 심했습니다. 그게 클럽 내의 룸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니면은 혼절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서도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차 장소도 강남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도 혹시 현장에서 이렇게 낌새를 채셨나요? 네, 뭐 아무래도 클럽에는 크고 작은 성폭행, 미수, 성추행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신고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데 뭐 그냥 네. 그 놀러 간 여성 남성 사이에서도 예. 티격태격 네, 이런 게 맞습니다. 있을 수 그런 있겠죠. 실갱이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단골 고객들이라고 표현하는 VVIP 고객들 사이에서 이제 난동이 사실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루에도 사실 10번 이상은 벌어지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제 기억에는 경찰분들이 출동을 했을 때 현장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 진술을 듣는다든지 CCTV 확인, 장소 점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럼 출동해서 뭐 해요? 그 현장 클럽 밖에서 그 이제 클럽의 실장, 이사 혹은 가드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클럽 안에 무슨 상태냐라는 걸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갔던 경우를 보고 있고요. 제가 뒷말을 들었을 때에는 클럽 안은 다 술 취한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별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동을 하긴 합니까? 112 신고 출동하는 같은 횟수도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출동을 했어도 사실은 안으로 들어오거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예. 상식적인 정상적 어떤 초동수사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추정컨대 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클럽, 술집 이런 네. 데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네. 해프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실제도 그런 해프닝들이 많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아마 또 네. 그런 해프닝들이 112 신고로 연결된 경우도 많이 있을 네, 테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네. 아마 상당수는 네. 그 클럽 관계자들이 말하는 대로 네. 뭐 그냥 잠깐 술 취해서 그런 거고 티격태격 네. 한 거고 지금은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수의- 모든 걸 다 그렇다고 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이용되는 게 다수의 신고가 그렇다라고 경찰분들이 아무래도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성폭행 미수, 성폭행 사건, 마약 유통, 흡입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묻혀지고 있는 효과가 그렇죠. 나오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또 보입니다. 그런 편에서는 그 경찰들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어떤 네. 의미에서는 미리 손을 써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유착의 의혹인 거죠. 네, 그 부분들이 그 실체까지는 예, 모르시죠. 저도. 네, 근데 그런 돈 얼마를 부분들을- 주고 뭐 이런 것까지는. 네, 돈을 주고 받고는 보진 못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경찰분들이라고 곰이라고 그분들이 표현하는데 그 관계자들이 곰? 예, 곰이 와서 사실은 단속이 아니라 이제 유흥을 즐기고 가는 모습들은 한 두세 번 정도 목격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클럽 관계자분과 좀 막역한 사이라는 것들은 여러 정황에서 눈이 좀 띄었기 때문에 네, 네. 저런 막역한 사이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정당한 법 집행이나 수사가 어렵진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들었습니다. 하긴 요 버닝썬 사태도 맨 처음에는 네, 클럽에 온 한 남성 고객이 네, 클럽에 온 한 여성이 네. 어떤 폭행 같은 네, 걸 당하는 성폭행 것을 당하는, 네네. 신고했는데 네. 오히려 경찰이 와서 자기를 네, 폭행하고 네. 체포했다. 네. 뭐 이렇게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3년 전에도 느꼈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은 되게 비일비재했는데 정말 공교로운 아주 이 적시에 그 일이 공론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게 뭐 그 네. VIP 룸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 심하면 뭐 억대까지 돈을 낸다? 네. 그것도 사실이던가요? 네, 3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 6개월 차의 간극을 두고도 주대라고 하는 그 술값이 사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걸 기억합니다. 2016년 3월에 강남의 모 중심 허브 역할을 하는 클럽에서 이제 주대가 2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걸 기억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잠입 취재를 마치게 된 2010년 9월에는 그게 억 단위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데 사실은 술상의 그 어떤 구성은 그대로거든요. 예, 예. 그리고 더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렇게 술상이라는 어떤 스페셜 세트 뭐 이제 오리지널 세트 이런 게 있어도 사실은 그 고객들은 그 술상이나 술에 입에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술은 다시 회수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추정컨대 그걸 시킨 사람들은 다시 2차 장소로 이동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심이 들었던 게 이 주대라는 것, 술값이라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술을 마시는 그 술값만이 아니었겠구나.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속칭 자신들을 VIP라고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그 술값을 올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MD들은 그것을 오늘은 어떤 분이
이거를 2천만 원 썼다. 네. 그러면 우리 고객님은 얼마 쓰시겠냐. 이런 식으로 마치 경매를 붙이듯이 술값을 올려 붙이던 경쟁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럼 술상에 차려져 있는 거는 아예 안 먹어요? 예, 손 입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럼 기억합니다. 뭐 해요? 소주 안 마셔요? 와서? 예, 저는 그게 의심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이나 사실은 제가 만났던 가출 청소년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스페셜 이벤트 비용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페셜 이벤트, 즉 뭐 물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마약과 집단 성행위 이제 이런 부분들 그게 포함된 가격이다. 네, 제가 추정하고는 그 술값이라는 그 2천 3천만 원의 그 비용에 해당되는 대가가 그런 스페셜 이벤트에 투여되고 있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잠입하신 곳이 버닝썬이나 지금 또 화제가 되는 아레나 둘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2016년 된 버닝썬은 출범 전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버닝썬의 사실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엔 세 블럭의 이제 그 박스 클럽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클럽들은 거의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클럽들이 강남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제가 3년 전에 기억하기로는 라운지 바라는 형태까지 포함했을 때는 저는 21군데 정도로 기억했고요. 그러니까 세무사나 어떤 유흥업소에 신고되어 있는 업체 그리고 또 제가 추정컨대 지하 창고나 오피스텔을 개조한 저는 그걸 2차 클럽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곳들은 35군데 정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이 대동소이하더라.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태가 벌어지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좀 뭐 그런 마약, 술, 여성 그리고 어떤 집단적인 VIP가 연루되지 않은 클럽이 저는 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고객이에요? 그냥 저는 이제 관계자들 말씀을 들었고요. 그냥 제가 목격했던 분 중에는 그냥 알 수 있는 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냥 연예인들. 네,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연예인보다는 제가 목격했던 분들은 뭐 이제 정관계에 계셨던 분들 정도가 정관계? 네, 2분 정도 목격은 되었었고요. 그분들도 그 VIP에 속합니까? 저는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클럽 안에는 일반 이제 표를 받고 들어가는 고객들이 있고요. 프리패스 존이라고 해서 그냥 통과되는 고객들이 있는데 그냥 통과되는 고객들 중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고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좀 제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클럽이란 곳이 사실 연령층이 낮은 곳인데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었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매스 미디어에 좀 자주 얼굴을 비추시던 분도 2번 목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가드나 정관계라면 국회의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클럽 가드나 실장님과 이제 조금씩 친해지면서 말을 텄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법한 재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 3세, 4세 혹은 한국 시민권이 아닌 그들 표현을 빌리면 머리 검은 외국인 같은 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출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 소설에는 설계자, 또 정보파리 이런 직함도 있거든요. 네네. 이건 뭡니까? 네, 설계자라는 거는 변호사들을 말씀하는데요. 이 변호사는 사실 좀 전관 예우의 혜택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 네. 그런 사람들이 설계자로 불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크고 작은 일들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 VIP들의 난동을 막을 수 없는 또 경우가 생깁니다. 경찰이 수준이 너무 지나칠 경우. 너무 도가 지나쳐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초등 수사에서 사실은 CCTV나 증거를 조작을 한다든지 피해자 진술을 이제 다르게 법의 어떤 맹점을 이용해서 변곡을 시킨 다음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경찰 조사에서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불기소 의견 그런 걸 받아내는 일을 설계자. 네, 그걸 설계자라고 들었고요. 정보파리는? 정보는 참 안타깝게도 그 전직 경찰이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쪽에 연관됐던 공무원분들이 거기를 그만두고 강남의 성매매 업소들을 운영을 하면서 경찰들과 또 어느 정도의 정보망이 되기 때문에 단속이라든지 어떤 그런 대대적인 정보에 대해서 클럽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을 정보원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이미 버닝썬 관련해서 전직 경찰관이 돈 받고 한 것들은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현직 경찰관이 네. 따로 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고. 네,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네. 지금 이 소설에 그대로 또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3년 전에 저는 그래도 전직 경찰관이셨던 분만 발견했는데 네, 그랬습니다. 강남이란 말만 들으면 떠오르는 건 모든 게 가능하거나 모든 게 불가능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 표현을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썼다면서요?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게 참 조속한데요. 돈으로 모든 게 귀속됐던 것 같습니다. 돈의 수치만 높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네,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탈선, 불법, 어떤 혐오스러운 행위들 그런 것들이 다 용납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돈을 차지해야 된다. 근데 그 돈 안에는 명예, 권력,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런 일을 벌여도 그냥 앞선이나 꼬리 자르기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카르텔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즉 돈만 있으면 모든 불법이 용인되는. 네, 네. 그게 좀 저한테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고요. 네. 그 말을 정말 제가 콜카이를 할 때 뒷좌석에 앉았던 성매수 남성 사람이 무용담처럼 했던 말입니다. 네, 그 말이 지금도 제 윤리적인 무용담처럼. 네, 자신은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과는 다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돈을 가지고 온갖 불법을 더 심하게 하면 할수록 그 일대에서는 황제 취급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탈선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가속화될수록 밤의 황제 혹은 영웅 취급받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참 눈앞이 캄캄하네요.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뭐 좀 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많은 대다수의 경찰분이나 검찰 그리고 진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시는 말에 신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나둘씩 파편적으로 나타나는 건 전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파편적으로 나타난다 해서 이거를 저는 다 개별 사건으로만 처리하시기보다는 전체의 어떤 큰 덩어리로 조금 보고 접근하셨으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꼬리 자르기 정도로 수사 끝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냥 소시민으로서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정말 인간다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금 발버둥 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드 인 강남의 주원규 작가와 함께 참 충격적인 우리 현실의 한 부분을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